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서민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분양가를, 특히 공공택지 분양을 할 때 자꾸 주변 짓을 얘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진실부동산의 이원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두 전문가분이 서로 토론을 했는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대출 규제 안 해도 안정이 된다니까요. 지방은 지금 뭐 가만 냅둬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대출과 무관하다. 거기 왜 규제를 하냐고.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잘해서 다시 한 말씀 왜 자꾸 못하는 애들은 강남의 대출을 강남에 그걸 해준다고 가정할게요. 더 올라가겠죠.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안 해도 올라가죠. 안에 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걸 자꾸 올라가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신고가 나오고 효과가 있는데. 있죠. 전세대출 낮추면. 서민들이 더 피해 본다니까. 자, 여기서 김인만 부동산 연구 소장님이 한문도 교수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낮추면 전세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김인만 소장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낮추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낮추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월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세가를 산정할 때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월세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으로 비례해서 월세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자기가 전세대출 풀로 받아서 전세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월세를 들어가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전 주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럼 5억 원에 대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대략 3.7% 계산하면 월 15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 보증금 5억이 현재 월세 시세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전세 보증금 1억당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월세 200만 원 내기 싫어서 대출 5억을 땡겨서 대출이자 154만 원에 들어가려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중단했다 쳐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게 되면 5억짜리 전세는 무조건 2억 5천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면 5억짜리 전세가 2억 5천을 하락했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전세 대출이 안 돼서 월세로 간다 쳐요. 그러면 월세 가격도 200만 원에서 월세 가격이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출 이빨 받아서 3.7%에 5억 받아갖고 154만 원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100만 원에 들어가는 게 더 이익인데, 이 김민만 소장은 뭐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예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서민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이 5억에서 2억 5천을 하락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의 2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 그럼 최소 기본적으로 2억 5천이 하락한 매매 가격은 2배인 5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5억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빠질 거예요. 어차피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기가 통장에 있다가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 받아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이 사람은 10층 팔고 집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인만 소장이 주장하시는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비 있죠. 더 있어요. 끝이죠. 근데 여기 인건비 벌어야 되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 그게 조성원가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들이 다 분양가가 낮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역으로 언론들이 뭐라고 쳐요? 로또라고 쳐요. 로또가 아니어서 분양가가 높으면 민간 회사가 가져가지만 로또는 국민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 수요들이 싼 게 나오네. 3기 신도시가 기다리잖아요. 수요 분산되고. 기본이 그럼 예측 분양가는 뻔하잖아요. 땅값, 건축비, 플러스 알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건축비 올라가는 거 나중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교수님은 로또 분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LH가 빚을 더 늘려가지고 지나치게 저렴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아까 4,600만 원이에요. 아니 빚을 더 늘려라는 표현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민간이 4,600인데 그러면 최대한 낮춰서 2천만 원에 분양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게 맞다고요? 근데 그럼 들어가는 사람은 굳이 들어가는 아니에요. 주변 시세가 4,600이면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각자 보금자리 주택. 자, 여기서 그 한문도 교수님이 그 공공택지 그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무현 정부의 말기하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 현재 산안 미사, 뭐 다산 신도시, 구리 갈매, 뭐 부천 옥길, 뭐 이런 지역의 강남 서초 일부 지역에 분양가를 평당 뭐 한 800에서 한 1200까지 해줬어요. 이 공공택지를 주장하는데 이 김인만 소장님은 한문도 교수님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론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서울의 분양가
평균 민간 택지 그 분양 가격을 얘기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타기예요, 이것도. 지금 함 교수님은 상계 신도시에 관계되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토지조성 원가 연동률 주장하시는데, 이 김윤만 소장님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이루는 민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팩트도 안 맞아요, 지금.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문대 교수님이 상계 신도시를 토지성 원가 연동제로 해서 그 MB 때 평당한 평균적으로 1,000만 원 했거든요. 뭐 그걸 말씀하시는데 뭐 민간 그 서울 재개발 재건축이 왜 나와요? 이게 전형적 물타기 사례예요. 그거는 반값이라는 컨셉으로 토지 임대부가 대부분 많았잖아요. 자, 여기서 또 그 한문도 교수님이 그 MB 때 반값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공공택지에서 주로 김인만 소장님이 또 반론을 하는데 그 당시 반값은 뭐 토지 임대부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드린 이 틀린 말이에요. MB 때 주로 공공택지에서 토지 임대부는 극히 일부였고요. 주로 그 서초에 있었어요. 그 당시 일반 완전 분양은 강남 서초에 평당 한 1,250에 했고요. 토지 임대부는 750에서 800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는 별로 없었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토지 임대부는 극히 일부였고 분양가는 대부분이 분양이었다. 토지 임대부는 평당 700, 800이었고 강남을 기준했을 때 평당 1250만 일반 분양, 경기도 지역의 하남 미사라든가 이런 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토지 임대부가 대부분 많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갈 수도 있는 거지 않겠어요? 서리풀지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만 세대 상징성이 있잖아요. 경기도도 아니고. 서리풀지구 우리 토지 임대부로 반값할게 적극 찬성해요. 저도 또 회의 가서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반값이 좋은데. 이분이 또 서리풀 지역에 토지 임대부로 반값을 하는 거 찬성이라는데 이 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토지 임대부로 합니까? 서리풀 같은 거는 공공이잖아요. 그럼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토지 임대부까지 왜 들어가 그게? 이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아니 그 공공은 그냥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토지 임대부야. 완전 100% 분양해도 되는데 100% 분양해도 반값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할 때 주변 시세 한 30~40%는 할 수 있어요. 서울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가 아닙니다. 완전 분양해도 반값 이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데 반값을 하게 되면 4,600에서 2,000으로 내려요. 당첨받는 사람은 로또가 되겠으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금 LH 부채도 많은데 4,600이 아니라 한 3,500 정도만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지 마련하면 이득인 거지. 그걸 왜 로또로 만들어주는 지나치게 많이. 자, 김희만 소장님이 지금 상계 신도시를 분양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자기가 주장한 서울의 평당 가격이 4,600이라는 거를 아마 같이 이렇게 이용해서 하셨는데 상계 신도시 뭐 대략 분양가가 지금 뭐 1,700에서 1,9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그 반값을 하지 말고 왜 로또냐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LH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우리 좀 얘기해야 돼요. 아니 LH가 부채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 무주택자가 왜 그걸 왜 부담을 해야 되는데 LH 부채 떠안기 위해서 집값 상승세 쓰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주변 시세 자꾸 분양가를 특히 공공택지 분양을 할 때 자꾸 주변 시세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들어가는 토지조성 원가에다가 적정한 마진 붙여서 분양가를 해야지 자꾸 왜 주변 시세 대비 얘기해. 승질나게. 분양가는 주변 시세 뭐 60%다 70%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토지 가격에 적정한 마진 붙이고 물가 상승분에 건축에 붙여서 그게 분양 가격이야. 무슨 뭐 반값이나 그런 표현도 사실 안 맞아. 그냥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그럼 자꾸 로또라 그래. 그걸 왜 자꾸 시세 대비 말을 해. 시세란 말이 없는 거야.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그럼 시세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들어간 가격에 적정한 마진 보고 분양하는 게 그게 분양이지. 그게 이명박 때 그렇게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라고 온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분양가 상한제로 제대로 시장 집값 오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깎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값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니까 들어간 돈 그 돈을 벌어서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3,500을 받고 그러면 2,000원 할 걸 3,500 받고 남는 돈으로 나머지 반값 아파트에 더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굳이 왜 로또를 만들어서 당첨되는 사람이 대박이 나고 그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생기고 나 다른 거 안 할래 이거 할래 이런 난리를 왜 만드냐. 자, 여기서 또 김인만 소장님이 현재 시세에서 당첨 받은 사람이 대박 났다. 뭐 로또 분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수성권 전체를 확대를 하게 되면 주변 집값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로또다 그런 것도 없어요. 괜히 이 사람 그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하는 거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싫어하니까 이상한 소리 주장하시는데 분양가 상한제 우리나라 전면적 시세 상황에서 집값 오른 적 다 있냐고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집값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로또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시세 자기 들어가는 건축비에 사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좋아할 것도 없고요. 아까 그 계정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싸게 파시는 거 팔면 시장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로또가 다 그거 살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또가 되죠. 그러면 기존 주택이 어떻게 돼요? 기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지 않죠. 로또 당첨된 게 따라 올라가지. 그렇죠.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잠시 너희들이 지금 올라갔잖아. 반값에서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MB 때 반값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낮아졌잖아요. 그때는 2만 세대를 강남에 전격적으로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싼 게 계속 나면 어떤 바보가 기존 주택을 삽니까? 그게 계속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 계속 나온다는. 자, 여기서 김인만 소장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토지소산 원가 연동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그게 무슨 국민 세금이야. 그 MB 때 보금자리 주택이 그게 그럼 적자가 났나 그 당시에 LH가? 무슨 국민 세금이야. 그 분양가를 싸게 해도요 LH는 다 먹을 만큼 다 먹어. 뭐가 국민 세금에 들어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게. 국민들은 그 임대아파트 원하지도 않아요 지금. 임대아파트를 적정하게 분양가 해주고 1% 정책금리 쓰면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들 다 분양받기 원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그리고 이 롯데아파트도요 분양가 지역을 상한제 지역을 이게 수도권 전체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거 이런 일도 없어요. 로또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송파 위례 업무 용지에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에 700가구,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에 1800가구,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청 구의회 558가구.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주 로또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이 됐다. 그 누군가가 쫙 들어갔어요. 1000세대가. 들어가면 그 다음 거래 때는 이거 그냥 시장가까지 올라가지. 그렇지. 옆에 게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잖아. 지금 방금 이 여자 기자분이 주장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 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전체를 확대하고 공공택지로 주변 시세가 아닌 토지소산 원가 연동제를 하게 되면 여자 기자분들 주장한 내용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찔끔만 해서 그래. 강남 상구하고 용산만 해서 그렇고 공공택지도 주변 시세 80, 60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인만 소장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은 김인만 소장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김인만 소장님이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저와 한번 일대 토론 한번 해보시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